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어젯밤 FOMC 끝나고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뚫고 내려갔어. 6만 5천 달러대까지 밀렸거든. 근데 진짜 문제는 금리 동결 자체가 아니야.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고 중동 리스크 때문에 쉽게 금리 못 내린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거든. 일부에서는 2027년 중반까지도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 이건 시장 분위기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수야. 이런 FOMC 발표 직후의 흐름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었어. 자세한 건 뒤에서 알려줄게. 오늘은 이번 FOMC가 왜 이렇게 충격적이었는지, 비트코인 7만 달러 이탈이 뜻하는 게 뭔지,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알려줄 거야. 끝까지 집중하면 지금 시장에서 돈을 잃지 않는 법을 알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자. 자, 1교시 시작할게. FOMC 충격의 진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2026년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는 3.50에서 3.75%로 동결됐어. 여기까지는 시장도 예상했던 거야. 근데 문제는 동결 자체가 아니라 연준이 내놓은 성명 내용이야.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했어. 거기다가 중동, 특히 이란 관련 지정학적 전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고도 덧붙였지.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사실상 경고등을 켠 거야. 왜 이렇게 됐냐면 중동에서 갈등이 깊어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안 내려가잖아. 물가가 안 내려가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사라지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여러 글로벌 리포트에서 에너지 가격과 중동 갈등을 이유로 연준이 2026년 내내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 심지어 일부에서는 2027년 중반까지도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하고 있어. 이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야. 그리고 이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이 움직였어. 7만 1천 달러 위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7만 달러를 하향 이탈하면서 6만 5,308달러까지 밀렸거든. 이건 그냥 흔들린 게 아니야. 핵심 지지선이 무너진 거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하락은 그냥 조정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조정이랑 추세 전환은 완전히 다른 거야. 조정은 지지선을 지키면서 잠깐 빠졌다가 반등하는 거고, 추세 전환은 핵심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하락 흐름이 시작되는 거야. 지금은 7만 달러가 뚫렸으니까 후제에 더 가까운 상황이야. 그리고 이건 어제만의 문제가 아니야. 2025년 한 해 동안 FOMC가 총 8번 열렸는데 그 중에 무려 7번이 비트코인 하락으로 마감됐어. 8.7패인 거지. FOMC가 열리면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이게 거의 공식처럼 굳어지고 있는 거야. 그 정도로 매크로 이벤트에 비트코인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 하락 구간에서 오히려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거든. 어떤 전략인지는 3교시에서 자세히 알려줄게. 지금은 왜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건지 그 배경부터 제대로 파악하자. 자, 2교시 들어간다. 달러 강세에 숨겨진 함정, 이 핵심을 뜯어보자.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큰 그림을 봐야 해.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잖아. 금리 높은 나라 돈을 갖고 있으면 이자를 더 받으니까. 달러가 강해지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서는 돈이 빠져나가. 이게 매크로 하락 메커니즘이야. 이걸 쉽게 비유해 볼게. 다들이 은행에 돈을 넣으면 연 3.75% 이자를 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아무 리스크 없이 말이야. 그런데 비트코인은 하루에 4%씩 빠지잖아. 그러면 다들은 어디에 돈을 넣겠어? 당연히 안전한 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실제로 크립토 리서치 자료를 보면 2025년 동안 비트코인과 S&P 500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 같은 매크로 유동성,
그러니까 연준 정책이랑 금리 기대에 둘 다 강하게 반응한다는 거야. 비트코인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라 완전히 매크로에 연동된 위험 자산이 된 거지. 그리고 여기서 한국 투자자들한테 특히 중요한 게 있어. 원달러 환율이야.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까지 올라와 있거든. 2023년만 해도 1,200원대였는데 지금은 1,500원이 일상이 돼버린 거야. 이게 왜 문제냐면 달러가 강해질수록 원화로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손해야. 비트코인 가격 자체도 떨어지는데 달러 강세로 환차손까지 겹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같은 가격이어도 원화로 환산하면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야. 구체적으로 볼게. 똑같은 65,000달러짜리 비트코인이라도 2023년에는 원화로 약 8,280만 원이었어. 근데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1억 350만 원이야. 달러 가격은 똑같은데 원화로는 2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거지. 이게 환율의 함정이야. 중동 상황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 이란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갈등이 에너지 공급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거든.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들어봤어?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해. 여기가 불안해지면 유가가 뛰고 유가가 뛰면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단순히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니야.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공산품 가격이 오르고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값까지 다 올라가는 거거든.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에너지 가격이 외부 요인으로 계속 오르면 물가를 잡을 수가 없어. 이게 연준이 처한 딜레마야. 정리해보면 이런 구조야. 중동 갈등이 유가를 올리고 유가가 물가를 올리고 물가가 높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고 금리가 높으니까 달러가 강해지고 달러가 강하니까 비트코인이 눌리는 거야. 하나가 무너지면 전부 연쇄로 무너지는 도미노 구조야. 그래서 중동 뉴스를 꼭 챙겨봐야 하는 거야. 역사적으로 봐도 매파적 FOMC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거의 항상 하락했어. 2025년 1월에는 8%, 6월에는 무려 12% 빠졌거든. 이번에는 아직 4% 정도 빠진 상태인데 과거 패턴을 보면 추가 하락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야. 특히 6월처럼 12%까지 빠졌던 적도 있으니까 지금 69K에서 안심하기엔 너무 이른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 아닐 수 있어. 본격적인 하락 추세 전환의 초기 단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해. 7만 달러라는 핵심 지지선이 무너진 이상 다음 지지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지. 그 말은 아직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야. 자, 마지막 교시야. 하락장 생존 전략 지금 공개한다. 아까 1교시에서 하락 구간에서 오히려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지금 알려줄게. 바로 숏 포지션이야. 쉽게 말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거야. 원리는 간단해. 비트코인을 빌려서 지금 비싼 가격에 먼저 팔아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다시 사서 갚는 거야. 예를 들어 7만 달러에 팔고 6만 5천 달러에 다시 사면 그 차이인 5천 달러가 수익이 되는 거지. 좀 더 쉽게 말하면 중고 물건을 비싸게 팔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사는 거랑 비슷해. 다만 이걸 금융시장에서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야. 보통 가격이 오를 때만 돈을 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숏 포지션을 쓰면 가격이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어. 그래서 하락장에서 특히 강력한 도구인 거야.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 숏 포지션은 양날의 검이거든. 가격이 예상과 반대로 올라가면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 그래서 반드시 손절 라인을 설정하고 레버리지는 최소화하고 전체 자산의 10% 이내로만 진입해야 해. 특히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면 절대 안 돼. 10배, 20배 레버리지 걸고 숏 잡았다가 반등 한 번에 계좌가 날아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1배에서 3배 정도만 쓰고 반드시 손절 라인을 미리 걸어놔야 해. 전쟁터에서 갑옷 없이 싸우는 거랑 같은 거야. 구체적으로 보면 이래. 지금 비트코인이 65,000달러 근처에 있잖아. 만약 숏 포지션을 잡는다면 71,000달러 위로 올라가면 손절하고 65,000달러 근처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야. 손익비가 최소 1대2는 돼야 의미 있는 트레이딩이거든. 그리고 숏 포지션만이 답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자산 배분이야.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현금을 40에서 50% 이상 확보해 놓는 게 좋아. 나머지를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에 30%, 위험자산에는 20에서 30%만 넣는 거지. 특히 금은 지금 같은 불확실한 구간에서 빛을 발하고 있어. 2024년 대비 이미 18% 이상 올랐거든. 달러 강세 구간에서도 금은 안전자산 수요 덕분에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게 지금 시점의 정석이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할게. 하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떨어지는 걸 보고 겁먹는 것도 아니고 바닥이라고 확신하고 몰빵하는 거야. 바닥은 아무도 몰라. 내가 100년을 살아도 바닥을 정확히 맞춘 적은 없어.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중요한 거야. 한 번에 다 걸지 마. 69K에서 조금, 67K에서 조금, 65K에서 조금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거야.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야.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목표가마다 나눠서 익절해.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야.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실 학생들은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려줄게. 이번 FOMC 발표 전에 이미 매파적 시나리오를 공유했고 발표 30분 전에 숏 포지션 진입 타이밍을 잡았어. 70K가 이탈됐을 때 추가 진입까지 같이 했고 69K 부근에서 부분 익절까지 완료했거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시장은 다들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어. 어젯밤 FOMC 이후로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거든. 영상 하나 보고 대응하기엔 시장은 너무 빨라.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해. 우리 교실 학생들이 이번에 수익을 낸 것도 영상을 기다린 게 아니라 실시간 알림을 받고 즉각 대응했기 때문이야. 리스크를 미리 관리하고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이런 변동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다들은 이번 FOMC 이후 시장 어떻게 보고 있어? 추가 하락이 올 것 같은지 아니면 반등할 것 같은지 댓글로 알려줘. 선생 의견이랑 비교해보면 공부가 많이 될 거야. 그리고 이런 실시간 분석, 매매 타이밍, 대응 전략을 바로바로 받아보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지금 선착순으로 무료로 열어놨으니까 부담 없이 와. 시장이 이렇게 급변하는 구간에서는 혼자 판단하는 게 가장 위험하거든. 같이 보고, 같이 판단하고, 같이 대응하자. 들어오는 방법은 내 조수가 알려줄 거야. 잘 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